그날 밤 공대하는 술잔을 들고도 끝내 입에 대지 못했는데요. 그 조용한 망설임 하나가 온정시장 전체를 뒤흔들 전조였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대하는 억지로 웃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공정하는 그런 동생을 모른 척하지 못했는데요. 불륜 루머가 동네를 덮친 뒤로 공대하는 사람들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도 가게 안에서 속삭이는 작은 대화도 전부 자신을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대하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술자리를 제안했지만 막상 잔을 채워놓고는 목만 축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우리 그냥 여기서 버티면 안 돼? 공대한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는데요. 나 때문에 이사 가는 거 싫어요. 공정하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더 이상 이곳에서 상처받게 두고 싶지 않다는 책임감이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온정시장에서 공정한 의원 이사로 불렸고 환자들에게는 믿음직한 한의사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형이었습니다. 공대한이 웃음을 잃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어떤 소문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공주와는 집 앞 골목에서 양현빈의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주와는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양현빈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때 양현빈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공주와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의 도망, 한성미의 부상, 양선출의 실신까지 겹치면서 공주와는 사랑을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양현빈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공주와를 대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짐이 되는 건 아닐지 수없이 되묻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아버지 양선출의 강경한 태도와 집안의 혼란 속에서 더 이상 공주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발길은 자꾸 공주와의 집 근처로 향했었더라고요. 그날 밤 공대하는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된 줄 알았는데요. 통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정하는 놀라 동생을 눕히고 배를 눌러보았는데요. 열도 없고 반발통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공대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 나 진짜 이상해. 공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복통만은 아니었습니다. 공대한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 자신을 수군거릴까봐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공정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통증은 몸보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공대하는 자신이 형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버티려고,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때 오진아가 또다시 시장에 새로운 소문을 흘렸습니다. 공정한이 결국 이사를 포기한 이유가 사실은 자금 문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정한 의원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왜곡된 말이 덧붙었고 일부 상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대한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형이 자신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양선출은 병상에서 깨어난 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양동숙에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상간녀에게 위자료 1억을 받아내라고 압박했는데요. 양동익도 형의 편에 섰습니다. 민용길은 돈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희경은 미용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지만 막상 민용길은 그 돈을 손에 쥐고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는지 체면이 목적이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공주와는 우연히 민용길과 이희경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민용길이 이 정도면 다 정리됐잖아라고 말하는 걸 듣는 순간 공주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 돈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대한의 통증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결국 공정한은 큰 병원 검사를 권했는데요. 공대한은 끝까지 괜찮다고 버텼습니다. 형이 더 무리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급성 충수염은 아니었고
심한 위경련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이상을 의심했습니다.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공정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정아는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든 안 가든 더는 동생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졌습니다. 온정시장 상인회에서 공정안에게 자리를 내놓으라는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일부 상인이 공정안 의원이 시장 분위기를 해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배후에는 오진아가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공정안과 공대안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빚을 지는 기분이 들어 망설였습니다. 양현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쓰러졌을 때 공정안이 도움을 준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현빈은 상인 몇 명을 설득하며 소문이 과장되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진아는 한 발 더 나아가 공대안이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퍼뜨렸습니다. 공대안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형, 나 여기서 사라지면 다 조용해질까?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공정안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공정안은 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못 살아. 그 한마디에 공대안은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짐이 아니라는 걸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오래 흔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양동숙은 민용길의 재산 일부가 이미 다른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자료 1억은 미끼에 불과했고 민용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희경 역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걸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공주아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가족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묻어두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고백을 하려는 순간 양현빈은 먼저 한 발 물러섭니다. 주아야, 나 괜히 내 인생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지? 그 말에 공주아는 또다시 멈칫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멀어지려 하면서도 사실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아는 상인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과는 싸우겠습니다. 그 선언은 온정시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오진아의 얼굴이 굳어졌고 몇몇 상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대안은 형의 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긴 했지만 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우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두려움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용길이 준비한 또 다른 카드, 오진아의 진짜 목적, 그리고 공정한 가족을 둘러싼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누군가는 돈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 갈림길 위에서 공정한과 공대한, 공주아와 양현빈, 양동숙과 양선출은 각자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온정시장의 운명을 바꿔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온정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는데요. 누군가의 비명이 아니라 오래 묵은 비밀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안의 한의원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사람은 민용길이었는데요. 술기운에 휘청이는 모습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져 버린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온몸에 묻어 있었더라고요. 양동숙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모든 화살을 공정안과 공대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억 위자료 문제로 양선출과 양동익에게 모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분풀이가 방향을 잃은 채 이곳으로 향한 셈이었죠. 안에서는 공대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고함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이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온정시장의 불륜 루머가 퍼진 뒤로 공대하는 웃음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숙이게 됐었고, 누군가 귓속말만 해도 자신을 흉보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용길의 고함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형, 나 때문에 또 온 거 아니지? 공대한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그 눈빛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커질 게 분명했죠. 그는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칫했는데요. 동생을 이 동네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용길이 들이닥치듯 말했습니다. 양동숙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공정하는 얼굴을 굳힌 채 대답했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양동숙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1억 위자료 문제, 유책 배우자, 이혼 불가 선언, 그리고 양선출의 강경한 태도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공주아가 뛰어왔습니다. 태안그룹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현장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용길의 초조함, 공정한의 굳은 표정, 문 뒤에서 떨고 있을 공대한까지. 공주아는 가족을 먼저 살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복잡해져요. 공주아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는데요. 그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죠. 감정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민용길은 순간 말을 멈췄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 아닙니까? 괜히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서. 그 말에 공정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발을 막은 건 양현빈이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요. 태안그룹 이사이자 양 원장의 아들인 그는 겉으로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공주아가 얽힌 문제에는 예외였습니다. 이건 경찰을 부를 일입니다. 양현빈이 낮게 말했는데요. 목소리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이희경이 1억을 마련해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준비되자 양동숙이 법을 들이밀며 이혼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한편 양동숙은 친정이 아닌 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30년간 쌓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공정한의 아버지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사실을 처음 눈치챈 사람은 뜻밖에도 공대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가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민용길이 예전에 한 번 한의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일,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무언가를 숨겼던 장면까지. 공대한은 자신이 잊고 지냈던 기억이 지금 상황과 연결돼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진실을 꺼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한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양동숙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저도 그때 이야기를 조금 알아요. 그 짧은 문장은 폭탄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공대한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3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난다면 단순한 불륜 싸움이 아니라 출생과 얽힌 문제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온정시장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이 태안그룹과 손잡고 시장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였죠. 오진아가 은근히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로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를 이용해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둘 그냥 연애 아닐걸?
그 한마디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주와는 이 소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양현빈의 고백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마저 계산으로 의심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만 한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서 도망친 건지. 양현빈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양 원장이 은근히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듣고 자신이 누군가의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저는 아버지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했는데요. 양 원장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넌 이미 판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이 공정하는 이사를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이 이 동네를 떠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를 준 곳이지만 동시에 그가 숨을 붙이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밤 공대안은 시장 골목을 혼자 걷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 웃음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공주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안아,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에 공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는데요. 근데 왜 다나 때문 같아? 그 장면을 멀리서 양현빈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공대안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고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양동숙이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츠러든 아내가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용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공정하는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으며 공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주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양동숙은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꺼내놓고 멈췄습니다. 그 여지가 더 큰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각자 가장 불리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온정시장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1억 위자료의 향방, 재개발 계획의 실체, 30년 전 사건의 진실, 공대안의 기억, 공주아와 양현빈의 엇갈린 감정까지 어느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다고요.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재미있어지네. 그 한마디가 다음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실은 절반만 드러난 상태였으니까요.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정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는데요. 누군가의 비명이 아니라 오래 묵은 비밀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안의 한의원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사람은 민용길이었는데요. 술 기운에 휘청이는 모습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져 버린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온몸에 묻어 있었더라고요. 양동숙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모든 화살을 공정안과 공대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억 위자료 문제로 양선출과 양동익에게 모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분풀이가 방향을 잃은 채 이곳으로 향한 셈이었죠. 안에서는 공대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고함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이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온정시장의 불륜 루머가 퍼진 뒤로 공대안은 웃음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숙이게 됐었고 누군가 귓속말만 해도 자신을 흉보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용길의 고함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형 나 때문에 또 온 거 아니지?
공대한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그 눈빛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커질 게 분명했죠. 그는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칫했는데요. 동생을 이 동네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용길이 들이닥치듯 말했습니다. 양동숙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공정하는 얼굴을 굳힌 채 대답했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양동숙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1억 위자료 문제, 유책 배우자, 이혼 불가 선언, 그리고 양선출의 강경한 태도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공주아가 뛰어왔습니다. 태안그룹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현장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용길의 초조함, 공정한의 굳은 표정, 문 뒤에서 떨고 있을 공대한까지. 공주아는 가족을 먼저 살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복잡해져요. 공주아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는데요. 그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죠. 감정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민용길은 순간 말을 멈췄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 아닙니까? 괜히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서. 그 말에 공정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발을 막은 건 양현빈이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요. 태안그룹 이사이자 양 원장의 아들인 그는 겉으로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공주아가 얽힌 문제에는 예외였습니다. 이건 경찰을 부를 일입니다. 양현빈이 낮게 말했는데요. 목소리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이희경이 1억을 마련해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준비되자 양동숙이 법을 들이밀며 이혼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한편 양동숙은 친정이 아닌 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30년간 쌓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공정한의 아버지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사실을 처음 눈치챈 사람은 뜻밖에도 공대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가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민용길이 예전에 한 번 한의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던 일,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무언가를 숨겼던 장면까지. 공대한은 자신이 잊고 지냈던 기억이 지금 상황과 연결돼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거의 진실을 꺼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한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양동숙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저도 그때 이야기를 조금 알아요. 그 짧은 문장은 폭탄이었습니다. 양동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공대한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3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난다면 단순한 불륜 싸움이 아니라 출생과 얽힌 문제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온정시장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이 태안그룹과 손잡고 시장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였죠. 오진아가 은근히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보로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는데요. 공주아와 양현빈의 관계를 이용해 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둘 그냥 연애 아닐걸. 그 한마디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공주아는 이 소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양현빈의 고백을 거절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마저 계산으로 의심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 선택만 한 건지 아니면 겁이 나서 도망친 건지.
양현빈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양 원장이 은근히 재개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듣고 자신이 누군가의 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저는 아버지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했는데요. 양 원장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넌 이미 판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이 공정하는 이사를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이 이 동네를 떠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를 준 곳이지만 동시에 그가 숨을 붙이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밤 공대안은 시장 골목을 혼자 걷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 웃음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공주아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안아, 내 잘못 아니야. 그 말에 공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는데요. 근데 왜 다나 때문 같아? 그 장면을 멀리서 양현빈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공대안이라는 걸. 그리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고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양동숙이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츠러든 아내가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꺼낸 말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용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공정하는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으며 공대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공주아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하지만 양동숙은 모든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꺼내놓고 멈췄습니다. 그 여지가 더 큰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각자 가장 불리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온정시장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1억 위자료의 향방, 재개발 계획의 실체, 30년 전 사건의 진실, 공대안의 기억, 공주아와 양현빈의 엇갈린 감정까지 어느 하나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서로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공주아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다고요.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진아였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재미있어지네. 그 한마디가 다음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실은 절반만 드러난 상태였으니까요.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온정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혀버렸는데요. 누군가의 비명이 아니라 오래 묵은 비밀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안의 한의원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사람은 민용길이었는데요. 술 기운에 휘청이는 모습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져 버린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온몸에 묻어 있었더라고요. 양동숙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모든 화살을 공정안과 공대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억 위자료 문제로 양선출과 양동익에게 모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그 분풀이가 방향을 잃은 채 이곳으로 향한 셈이었죠. 안에서는 공대안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고함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이름처럼 들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온정시장의 불륜 루머가 퍼진 뒤로 공대안은 웃음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숙이게 됐었고 누군가 귓속말만 해도 자신을 흉보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용길의 고함은 거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형 나 때문에 또 온 거 아니지? 공대안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그 눈빛은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동생을 바라보다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이 상황이 더 커질 게 분명했죠. 그는 문을 열기 전 잠깐 멈칫했는데요. 동생을 이 동네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용길이 들이닥치듯 말했습니다. 양동숙 어디 있습니까?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공정하는 얼굴을 굳힌 채 대답했는데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말은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양동숙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가 이 싸움을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1억 위자료 문제, 유책 배우자, 이혼 불가 선언, 그리고 양선출의 강경한 태도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공주아가 뛰어왔습니다. 태안그룹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현장을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민용길의 초조함, 공정한의 굳은 표정, 문 뒤에서 떨고 있을 공대한까지. 공주아는 가족을 먼저 살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소리 지르시면 더 복잡해져요. 공주아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는데요. 그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죠. 감정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민용길은 순간 말을 멈췄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 당신들 때문 아닙니까? 괜히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서. 그 말에 공정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폭발을 막은 건 양현빈이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요. 태안그룹 이사이자 양 원장의 아들인 그는 겉으로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공주아가 얽힌 문제에는 예외였습니다. 이건 경찰을 부를 일입니다. 양현빈이 낮게 말했는데요. 목소리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이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이희경이 1억을 마련해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이 준비되자 양동숙이 법을 들이밀며 이혼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한편 양동숙은 친정이 아닌 다른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 30년간 쌓인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에 공정한의 아버지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 사실을 처음 눈치챈 사람은 뜻밖에도 공대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어른들,